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정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2위에 달할 만큼 흔한 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장암은 아주 작은 혹 바로 용종 폴립에서 시작됩니다. 이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 그 전에 발견해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단 한 번의 대장 내시경 검사만으로도 대장암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미뤘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환자분의 사례, 또 반대로 조기검진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67세 이정자 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 도중 작은 용종 하나가 발견되었죠. 그냥 두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검사 전 의사는 즉시 제거를 권했기 때문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용종은 크기도 작았고 통증도 없었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암 병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검사를 미뤘다면 1, 2년 뒤에는 대장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시경이 무섭다고 피하려 했는데 그때 안 받았으면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 몰라요. 내시경은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용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변비나 혈변 같은 뚜렷한 신호도 없이 조용히 자라 암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직 대장 내시경만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혹일 때 제거하면 대장암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 예방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대장암의 무서움은 바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초기 대장암 환자의 상당수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변이나 변비 같은 신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치질이나 단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고 넘어가죠. 58세 김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몇 달 전부터 변을 볼 때마다 가끔 변이 가늘어지고 변비가 심해졌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치질일 거야 하며 참고 버텼죠.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대장암이었던 겁니다. 김성호 씨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방심한 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저 치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암의 신호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 환자가 있는 반면 직장이나 항문 가까이에 암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위에서는 출혈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혈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피가 보인다 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죠. 62세 박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자신했지만 어느 날 아침 변기에 붉은 피가 선명히 묻어 있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치질인가?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직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냥 치질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저는 더 큰 병과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대장암은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고 치료의 난이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직장암은 수술할 때 항문 기능, 즉 괄약근을 보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종양이 괄약근까지 침범하면 불가피하게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죠.
다행히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발전해 많은 환자들이 항문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증상만 믿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혈변이 있든 없든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이야말로 당신의 장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장암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직장암 수술입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수술 후에도 항문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직장암 환자에서 괄약근을 보존할 수 있는 비율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즉,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공항문 없이 자신의 항문 기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59세 이수혁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배변이 불편하고 잔변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려 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결국 직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죠. 혹시 내가 항문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수혁 씨의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불안감은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 당신이 괜찮겠어?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살아만 있어줘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다행히도 최신 로봇 수술 기법이 도입되면서 항문 괄약근을 보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술팀은 그의 종양 위치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괄약근 보존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이수혁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와 희망이 비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괄약근은 지켜졌고 이수혁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전엔 두려움 뿐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과 이 기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의학의 발전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치료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종양이 항문과 너무 가까운 경우 괄약근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62세 박철수 씨는 오랫동안 변이 시원치 않고 혈변이 간혹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종양이 항문을 거의 덮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괄약근 보존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술 전날 그는 앞으로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한다니 나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잃은 거 아닌가? 라며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보, 당신이 살아있어 주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라며 꼭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암은 제거되었지만 박철수 씨는 결국 인공항문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컸지만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으로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술 전엔 정말 인공항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당신에겐 얼마나 힘들까? 수없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걸로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 맞아요, 여보.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박철수 씨는 이제 인공항문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의학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을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새로운 내일을 열어줍니다.
이번엔 대장암 수술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과 질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제 대장은 몇 센티나 잘라냈나요? 하는 겁니다. 사실 대장 절제 길이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른쪽 대장, 즉 상행결장을 절제할 때는 보통 약 30cm 이상을 잘라냅니다. 왼쪽 대장, 즉 하행결장은 약 20cm 정도 절제가 필요하죠. 이 숫자만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잘라내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김영수 씨도 수술 후 첫 진료에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대장을 25cm 절제했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남은 평생 배변에 문제가 생기나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게 되나요?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장은 수십 센티를 절제해도 남은 부분이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역시 수술 후 2달 정도 회복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손주랑 뛰어놀고 있어요. 괜히 걱정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몇 센티를 잘라냈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양과 그 주변의 암세포, 그리고 림프절까지 완전히 제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발을 막고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수술 후 길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몸속의 암이 잘 제거되었는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답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용종은 개수보다 크기와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2cm 이상으로 자란 용종은 고위험 신호로 반드시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64세 윤미자 씨는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별일 있겠어? 하며 5년을 넘겼죠. 그러나 최근 들어 잦은 변비와 복부 불편감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려 2.2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겉보기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선종이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용종은 조기 발견되어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자 씨는 만약 이번에도 검사를 미뤘다면 12년 안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자 씨는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검사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건강을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종은 개수보다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cm 이상 자란 용종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으로 작을 때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생활 습관 또한 재발을 막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검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선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혹에 불과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내시경조차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자라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을 다 제거해도 아주 작은 암세포 조각, 미세전이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암세포들은 영상 검사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전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5세 김용호 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암은 다 제거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추적 검사에서 간에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간암이 아니라 대장에서 온 암세포가 자리를 잡은 대장암 전이었던 것입니다. 김용호 씨는 분명 수술로 다 제거했다는데 왜 또 암이 생긴 거지? 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약 20~30%의 환자에서 미세전이가 존재해 수술 후에도 재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세포 씨앗까지 뿌리 뽑아야 다시 자라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치료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 후에만 항암을 했다면 이제는 수술 전 항암, 그리고 수술 후 항암이라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미세전이를 줄이고 수술로 암을 제거한 뒤 남은 암세포를 다시 항암으로 잡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이와 재발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호 씨는 간전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후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아내와 함께하는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암은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치료를 이어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암은 수술로만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를 막아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와 항암 치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생명을 지켜줍니다. 대장암과 싸움은 길고 힘들지만 결코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대장암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기적과도 같고 반대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30세 젊은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환자, 또 하나는 55세의 사기 대장암을 이겨낸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30세 김현우 씨는 어느 날 배뇨 장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그는 수술 불가, 시한부 6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셨고 김현우 씨와 오랜 상담 끝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복강경 수술로 시도해봅시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그 말이 김현우 씨와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수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광을 절제해야 했고 결국 인공요루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방광 절제와 인공요루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30대의 제 청춘이 6개월로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방광 절제와 인공요루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합니다. 그는 여전히 제약을 안고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저를 믿고 잘 이겨내고 있는 의지가 그의 내일을 지켜냈습니다. 55세 최성민 씨는 몇 달 동안 이어진 복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대장암 사기였던 것이죠. 충격을 딛고 대장암 사기 초기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 검진에서 저는 최성민 씨께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최성민 환자분과 아내분의 눈과 표정은 삶의 희망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사기에서 수술을 마쳤는데 간으로 전이가 있다는 사실은 희망을 가지기 힘든 사실이었죠. 체력도 문제였고요. 치료에 최선을 다한 저의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 그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나는 살아야 한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저도 저희 의료진도 그의 의지를 존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치료 중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하루하루를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치료 잘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대장암 발병률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한 조기검진 체계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술률과 치료 성과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의 약 71%가 수술 치료를 받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대장암 진단과 치료 수준은 세계적이다. 오늘 환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장암은 절망만을 주는 병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회복을 주기도 하고 한국 의료는 그 길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조기검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 드린 핵심을 정리합니다. 대장 내시경 한 번이 대장암 90%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초기엔 무증상이 흔합니다. 증상을 기다리지 말고 정기검진 하세요. 용종은 개수보다 크기 깊이가 중요하고요. 용종 크기가 2cm 이상은 고위험 신호입니다. 직장암도 대부분 괄약근 보존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인공항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엔 미세전이를 고려한 치료 추적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며 식습관과 운동, 수면이 재발을 막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시경을 미루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10년 뒤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시니어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젊을 때부터 관리가 생명인 질환, 당뇨 관리와 당뇨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식습관을 사례와 근거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호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